추석 아침 6시 한옥 기와집의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울려 퍼진다. 서술래 70대 중반의 시어머니가 무와 당근을 썰고 있다. 그녀의 손놀림은 50년간 다져진 내공이 묻어난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김지영이 큰 쇼핑백을 들고 들어온다. 어머니 아직도 그걸 손으로 하세요? 요즘엔 식품 가공기가 있는데. 지영의 목소리에는 시대착 오적이라는 뜻이 깔려 있다. 술래는 칼을 멈추고 며느리를 째려본다. 차례상은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해야 하는 거다. 기계로 대충 하는 게 어디 예의냐? 지영이 가져온 쇼핑백에서 나오는 것은 마트에서 산 각종 반찬들이다. 김치, 나물, 심지어 전까지 포장되어 있다. 술래의 표정이 굳어진다. 이게 뭐냐? 어머니 요즘 시대에 누가 다 손으로 만들어요? 이것도 충분히 맛있고 깔끔하게 나왔어요. 지영의 말에 술래는 숨이 막힌다. 차례상은 조상님께 올리는 거다. 어떻게 사온 음식을 올릴 수 있냐? 술래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지영도 지지 않는다. 어머니 지금이 몇 년도인데요? 명절 때문에 며느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죠. 부엌은 전쟁터가 된다. 술래는 며느리가 사온 반찬들을 하나하나 집어들며 혀를 찬다. 이런 걸로 차례를 지내겠다고? 조상님이 뭐라고 하시겠냐? 조상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지영의 반박에 술래는 손을 부들부들 떤다. 이때 남편 박민수가 나타난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크냐? 술래가 아들을 보며 하소연한다. 내 아내 좀 봐라. 차례상에 사온 반찬을 올리겠다는구나.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를 본다. 지영아,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하지만 지영은 물러서지 않는다. 당신도 그래요? 저 혼자 명절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술래가 끼어든다. 힘들면 나 혼자라도 하겠다. 하지만 사온 음식은 절대 안 된다. 부엌 바닥에 사온 반찬 용기들이 흩어져 있고 술래가 직접 준비한 재료들이 도마 위에 놓여 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노려보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밖에서는 다른 가족들이 도착하는 차 소리가 들리지만 부엌의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진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두 목소리가 한옥 전체를 울린다. 추석 아침 화목해야 할 집안의 먹구름이 들이운다. 조상에 대한 예의와 현대적 편의성이 충돌하며 가족의 균열이 시작된다. 술래에 흔들리는 손과 지영의 굳은 표정이 대비되며 이날의 갈등이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님을 예고한다. 술래는 홀로 부엌에서 한 가지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다. 바로 감자조림이다. 다른 음식들과 달리 유독 이 요리에만 각별한 정성을 쏟는다. 감자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깎고 양념을 맞추며 깊은 생각에 잠긴다. 지영이 부엌 문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다. 어머니, 감자조림은 제가 해드릴게요. 술래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본다. 아니야,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묻어난다. 지영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한다. 왜 그러세요? 다른 음식은 저더러 도우라고 하시면서 감자조림만은 혼자 하신다고? 술래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요리에 집중한다. 그때 시아버지 박종수가 부엌에 들어온다. 여보, 또 그 감자조림 하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다. 이 집에서 감자조림만큼은 내가 해야 한다. 술래의 고집은 완강하다. 종수는 한숨을 쉬며 나가려다가 지영에게 속삭인다. 그냥 놔둬라. 매년 이러시니까. 하지만 지영의 호기심은 더욱 커진다. 차례를 지내는 시간. 상차림이 완성되고 가족들이 모인다. 술래는 감자조림을 가장 앞자리에 정성스럽게 올린다. 다른 음식들과 비교해도 유독 정갈하고 아름답게 담겨 있다. 지영은 이 모습을 유심히 관찰한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 시간. 가족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다. 그런데 아무도 감자조림에 손을 대지 않는다. 지영이 젓가락을 뻗으려 하자 술래가 급하게 말린다. 그건 안 된다. 왜요? 맛있어 보이는데? 지영의 질문에 온 가족이 조용해진다. 시아버지 종수가 불편한 표정을 짓고 남편 민수도 어색하게 고개를 돌린다. 술래만이 감자조림을 바라보며 먼 곳을 응시한다. 그 감자조림은 예전에 알던 사람이 좋아하던 음식이다. 술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지영이 눈을 크게 뜬다.
어떤 사람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냥 오래된 일이야. 하지만 순례의 얼굴에는 그리움과 아픔이 동시에 스쳐간다. 종수가 참지 못하고 터뜨린다. 아직도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온 가족이 충격에 빠진다. 민수가 아버지를 말린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내 어머니가 매년 차례상에 올리는 그 감자조림 말이다. 그건 첫사랑이 좋아하던 음식이야. 지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례를 바라본다. 어머니. 설마. 순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그 사람이 전쟁 때 죽었어. 그래서 매년 부엌에 정적이 흐른다. 지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차례상에 첫사랑 추억을 올려온 거네요. 순례가 변명하려 하지만 지영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다. 차례상이 사랑 노름 추억판이에요. 조상님께 예의라고 하시면서 첫사랑 생각하는 자리였던 거군요. 감자조림이 담긴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난다. 50년간 지켜온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지영의 분노는 멈추지 않는다. 지금까지 저보고 예의 없다고 하시면서 정작 어머니는 돌아가신 분도 아닌 첫사랑을 위해 차례상을 차리셨던 거네요. 순례는 어쩔 줄 모르며 손을 떨다.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매년 저더러 정성 들여 음식 만들라고 하시면서 정작 어머니 마음속에는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진다. 시아버지 종수는 답답한 듯 벽을 치고 다른 가족들은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이때 민수가 나선다. 지영아 진정해. 옛날 일이잖아. 하지만 지영은 남편마저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옛날 일이라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지금까지 첫사랑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순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다. 내가 오해하고 있어. 나는 너희 아버지를 사랑한다고요? 지영이 냉소적으로 웃는다. 그럼 왜 매년 그 감자조림을 고집하신 거예요? 왜 그때마다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지으셨던 거예요? 민수가 어머니를 감싸며 지영을 나무란다. 야, 어머니께 너무 심하잖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디 있냐?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본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보고 심하다고요? 어머니도 사람이야. 과거에 추억 좀 있을 수 있지. 민수의 말에 지영은 더욱 격앙된다. 추억이라고요? 제가 15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면서 받은 모든 구박이 그 추억 때문이었던 거예요. 순례가 변명하려 하지만 민수가 먼저 입을 연다. 어머니는 내가 오해하고 있어. 그리고 설령 그렇더라도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어른이야. 어른에게 토 달면 안 되지.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토를 단다고요? 저는 지금 억울해서 하는 말인데. 억울하든 말든 어머니 말씀에는 순종해야지. 그게 우리 집 규칙이야. 민수의 단호한 말에 지영은 더 이상 할 말을 잇는다. 시아버지 종수도 아들 편을 든다. 맞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을 존중해야지. 지영은 온 가족이 자신을 등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15년간 이 집에서 참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그래요. 저 혼자 나쁜 년이었네요. 저 혼자 이해 못하는 며느리였고요.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현관으로 향한다. 지영아 어디 가냐? 민수가 따라 나서지만 지영은 돌아보지도 않는다. 저는 이제 이 집 며느리가 아니에요. 알아서들 하세요. 현관문이 쾅 닫히고 남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본다. 순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민수는 당황해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지영을 따라 나서지 않는다. 집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흐른다. 첫사랑의 추억이 불러온 폭풍이 가족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 지영이 집을 나간 후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민수의 형 박민철과 그의 아내 채영이 그리고 막내 딸 박민정까지.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명절 분위기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돈다. 영희가 순례에게 다가간다. 어머니 며느리는 어디 갔어요? 잠깐 볼 일이 있다고 나갔어. 순례의 대답은 어색하다. 영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부엌을 둘러본다. 그런데 차례상 준비가 좀 이상하네요. 평소보다 음식이 적은 것 같은데. 이때 민정이 끼어든다. 언니 말이 맞아요. 어머니 올해는 왜 이렇게 간소하게 차렸어요?
술래는 변명을 하려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민철이 형으로서 분위기를 정리하려 한다. 뭐 어때, 요즘 시대에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 없잖아. 하지만 영희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술래가 당황하는 사이 종수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이제 그만하자. 별일 없다. 차례를 마치고 온 가족이 둘러앉는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하다. 지영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부각되고 친척들의 시선도 날카로워진다. 이때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아버지, 저희들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종수가 눈썹을 찌푸린다. 무슨 얘기? 재산 정리 말입니다. 민철의 말에 술래와 종수의 표정이 굳어진다. 영희가 남편을 거들어준다. 요즘 나이가 많으시니까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민정도 거들어준다. 맞아요. 저도 결혼 준비하는데 집 문제도 있고. 민수가 불편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제지한다. 명절에 무슨 재산 얘기야. 부모님 건강하시는데. 건강하실 때 미리 정리하는 거지. 민철이 단호하게 말한다. 종수가 화를 낸다. 이놈들이 내가 죽기라도 바라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민철이 달래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졌다. 영희가 본색을 드러낸다.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술래가 불안한 표정을 짓는다. 뭘 안다는 거냐? 어머니가 작년에 은행에서 큰 돈을 빼신 거 말이에요. 영희의 말에 모든 이들의 시선이 술래에게 집중된다. 술래는 당황하며 부인한다. 그런 일 없다. 저희가 확인했어요.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영희의 폭로에 민수와 민정이 깜짝 놀란다.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민수가 묻자 술래는 더욱 당황한다. 그건. 민철이 추궁한다. 어머니, 그 돈 어디 쓰셨어요? 혹시 민수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민수가 펄쩍 뛴다. 형, 나는 받은 돈 없어. 그럼 어디 갔다는 거야? 종수가 참다 못해 터뜨린다. 교회에 헌금했다. 모든 이들이 충격에 빠진다. 술래가 남편을 말리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매주 교회 가서 11조 내는 것도 모자라서 건축 헌금까지 냈다고. 영희가 분노한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큰 돈을 혼자 결정하셨어요? 저희는 애들 학원비도 부족해서 고생하는데. 민정도 울먹인다. 언니, 결혼 자금도 없다고 하셨으면서. 가족들의 원망 섞인 시선이 술래에게 집중된다. 화목했던 명절 오후가 돈 때문에 전쟁터로 변한다. 술래는 어쩔 줄 모르며 떨고만 있다. 가족들의 다툼 소리에 놀란 손자 박준호가 거실로 나온다. 8살 아이의 눈에는 무서운 어른들의 모습만 보인다. 엄마, 왜 할머니를 혼내요? 준호가 영희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묻는다. 영희는 아들을 달래려 한다. 괜찮아, 준호야.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준호는 할머니 술래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불안해한다. 할머니, 왜 울어요? 술래는 손자를 보며 눈물을 닦으려 하지만 이미 준호가 다 보았다. 민정이 조카를 안으려 하지만 준호는 할머니에게로 간다. 할머니, 괜찮아요. 준호가 있어요. 그 순간 술래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흐른다. 이런 모습을 보던 준호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 할머니, 제사 안 하면 안 돼요? 제사만 안 하면 싸우지 않을 거예요. 아이의 절절한 외침에 어른들이 모두 당황한다. 민철이 아들을 달래려 한다. 준호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준호는 계속 운다. 할머니가 울면 나도 슬퍼요. 제사 때문에 자꾸 싸우지 마세요. 아이의 눈물을 보며 가족들이 잠시 말을 잇는다. 술래가 손자를 끌어안으며 중얼거린다. 우리 준호는 잘못이 없어. 그때 종수가 화를 낸다. 준호야, 제사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거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준호가 더 크게 운다. 술래가 남편을 제지한다. 여보, 애한테 왜 그래? 애부터 잘못 배우고 있잖아. 민수가 아들을 달래려 하지만 술래가 먼저 나선다. 준호야, 할머니가 제사 안 지낼게. 그러니까 울지 마. 가족들이 깜짝 놀란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술래는 손자만 바라본다. 우리 준호가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 하지만 이 말이 오히려 불을 지른다. 종수가 폭발한다. 당신 정신이 나갔어? 애 하나 때문에 조상 제사를 안 지낸다고?
영희가 끼어든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씀은. 그래 나도 이상해. 술래가 갑자기 소리친다.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누굴 위한 건지도 모르겠어. 준호가 더욱 큰 소리로 운다. 술래는 손자를 더 꽉 안는다. 우리 준호는 무서워할 필요 없어.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종수는 참지 못한다. 준호야, 내 엄마가 내 앞에서 할머니를 나쁘게 말했지? 술래가 화를 낸다. 여보, 애한테 무슨 말을. 사실이잖아. 내 엄마가 할머니 보고 뭐라고 했는지 얘기해봐. 종수가 손자에게 다그치듯 말한다. 준호는 무서워서 할머니 품에 더 깊이 파고든다. 영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맞아요, 준호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 질렀지? 안 해요. 엄마는 나쁘지 않아요. 준호가 크게 소리치며 거부한다. 술래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선다. 아이까지 끌어들이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녀의 분노에 가족들이 움찔한다.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졌다. 준호는 어른들의 다툼 속에서 계속 울고만 있다. 술래가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는다. 아이고. 쓰러지는 술래를 보고 가족들이 모두 달려든다. 어머니. 여보. 종수가 급히 술래를 부축하지만 그녀는 의식을 잃는다. 응급실. 가족들이 불안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다. 민수가 지영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는다. 지영이가 전화를 안 받네. 민철이 형을 다그친다. 이럴 때 어디 갔다고 연락도 안 되냐. 의사가 나온다. 환자분 의식은 찾으셨습니다만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증세였습니다.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셔야겠어요. 가족들이 안도의 숨을 쉰다. 술래가 깨어나자 가족들이 모두 몰려든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술래는 가족들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말한다. 너희들 다 와줘서 고맙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 어딘가 결심이 선 듯한 모습이다. 사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술래의 진지한 목소리에 가족들이 주목한다. 어머니 병원에서는 안 되고 집에 가서. 민수가 말리지만 술래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지금 해야겠다. 술래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다. 나는 이미 유언장을 써놨다. 가족들이 깜짝 놀란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들어라. 우리 재산 전부. 교회와 종친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정적이 흐른다. 가족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술래를 바라본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술래는 고개를 젓는다. 진심이다. 작년부터 준비해 왔어. 영희가 펄쩍 뛴다. 어머니 정말 미치신 거예요?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남들한테 다 준다고요? 그래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 교육받고 결혼도 시켜주고. 술래의 말에 민철이 화를 낸다. 그게 부모 도리 아니에요? 그걸로 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좋은 일하고 떠나고 싶다. 교회에서는 새 건물을 짓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종친회에서는 문중을 위해 쓸 거야. 술래의 설명에 가족들의 분노가 폭발한다. 종수마저 아내를 비난한다. 당신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잖소. 내 재산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고. 술래가 맞선다. 민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한다. 어머니 저희는 뭐예요? 정말 남이에요?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가면 돼. 내 재산에 기대지 말고. 술래의 차가운 말에 영희가 울음을 터뜨린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내 돈을 쓸 권리도 없지. 민정이 무릎을 꿇는다. 어머니 제발요. 저 결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해. 요즘 세상에 결혼도 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냐? 술래는 냉정하다. 가족들이 서로를 원망스럽게 바라본다. 이 모든 게 내 때문이야. 민철이 민수를 비난한다. 형님은 또 왜 저를. 내가 어머니랑 싸우게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영희도 시누이들을 탓한다. 애초에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민정도 가세한다. 맞아요. 지영 언니가 어머니 속 썩인 게 문제예요. 하지만 술래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다 소용없어. 이미 공증까지 마쳤다. 마지막 한 방이다. 가족들이 절망한다. 어머니. 여보.
술래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사랑했다는 걸 오늘 확실히 알았어.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리고 난 이제 혼자 살 거야. 가족들이 하나둘 병실을 떠난다. 등을 돌리며 나가는 가족들의 뒷모습이 차갑다. 술래는 혼자 남은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본다. 50년을 함께 산 가족들이지만 이제는 남이 되었다. 1년 후 추석이 다시 찾아왔다. 술래는 혼자서 차례상을 준비한다. 예전과 달리 소박하고 간단하지만 정성만큼은 여전하다. 하지만 집안은 적막하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술래가 전화기 앞에 서성인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통화 중 신호음만 들린다. 민철에게도 민정에게도 연결되지 않는다. 모든 번호가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는다. 거실에 혼자 앉아 차례상을 바라본다. 작년에는 그렇게 시끄럽던 집이 이제는 시계 소리만 들린다. 술래는 조상의 위패 앞에 술을 따르며 중얼거린다. 할아버지, 올해는 저 혼자 왔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내내 술래의 손이 떨린다. 절을 하다가 눈물이 떨어진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나 봅니다. 혼자서 하는 차례는 쓸쓸하기만 하다. 음복 시간. 술래는 혼자서 차례 음식을 먹으려 하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는다. 예전에 그렇게 고집했던 감자조림도 이제는 혼자 먹어야 한다.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지만 맛이 없다. 전화벨이 울린다. 술래가 급히 달려가지만 잘못 걸려온 전화다.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네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더욱 공허함이 밀려온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느껴진다. 술래는 창문 너머로 다른 집들을 바라본다. 모든 집에 불이 켜져 있고 가족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인다. 오직 자신의 집만 어둡고 조용하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차례 음식 외에는 먹을 것도 별로 없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필요한 만큼만 있을 뿐이다. 술래는 차가운 밥을 조금 떠서 먹는다. 저녁이 되자 더욱 적막해진다. 평소 같으면 손자 준호가 뛰어다니고 며느리들이 설거지하며 수다를 떨고 아들들이 술잔을 기울이는 시간이다. 하지만 이제 그런 소음이 그립다. 술래는 작년에 가족들이 앉았던 자리들을 하나하나 바라본다. 민수가 앉던 자리, 지영이 서성이던 부엌, 준호가 뛰어놀던 마루. 모든 것이 추억이 되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적막감은 더욱 커진다. 술래는 혼자서 차례상을 정리한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도와주던 일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깨진다. 아이고. 술래가 깨진 그릇을 주우려 하다가 손가락을 베인다. 피가 나지만 붕대를 해줄 사람도 없다. 혼자서 간신히 처치하고 앉는다. 자정이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는다. 술래는 빈집을 돌아다니며 가족들의 흔적을 찾는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고 그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본다. 다른 집들도 하나둘 불이 꺼지고 조용해진다. 술래만이 홀로 깨어있는 긴 밤이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술래는 여전히 혼자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는다. 그녀는 작은 상에 간단한 식사를 차려놓고 혼자 앉아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한다. 거울 앞에 선 술래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졌다. 머리는 더욱 휘어졌고 주름은 깊어졌다. 혼자 사는 생활이 그녀를 늙게 만들고 있다. 이제 정말 늙었구나. 그녀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한다. 부엌에서 혼자 밥을 하다가 실수로 불을 너무 세게 틀어 냄비가 탄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들이 도와주었을 텐데 이제는 혼자 처리해야 한다. 탄 냄비를 보며 한숨만 내쉰다. 전화기 앞에 앉아 여러 번 수화기를 들었다가 놓는다.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먼저 연락할 필요 없어. 하지만 목소리는 쓸쓸하다.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온다. 술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 술래의 얼굴이 밝아진다. 그저 그렇지 뭐. 자식들은 잘 있고? 이웃의 질문에 술래는 대답을 못한다. 저녁 시간. 술래는 혼자서 소주 한 병을 꺼낸다.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마시던 술이다. 잔에 술을 따르고 홀로 마신다. 알코올이 들어가자 억눌렀던 감정들이 올라온다. 내가 뭘 잘못했나? 술래가 혼잣말을 한다.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본다.
감자조림, 재산 기부, 가족들의 등 돌림. 모든 것이 파편처럼 떠오른다. 두 번째 잔을 마시자 눈물이 흐른다. 지영아, 미안하다. 비어있는 거실에 혼잣말이 울려 퍼진다. 준호야, 할머니가 무서웠지. 손자의 얼굴이 떠오르며 더욱 눈물이 난다. 세 번째 잔을 마시려 하다가 손이 떨려 술이 쏟아진다. 바닥에 술이 흥건히 고인다. 술래는 그것을 보며 무너져 내린다. 내가 다 망쳤구나. 술에 취한 술래는 비틀거리며 일어난다. 거실을 돌아다니며 가족들의 이름을 부른다. 민수야, 민철아, 민정아.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지막 순간, 술래는 차례상이 있던 자리에 주저앉는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잔을 들고 조상들께 올린다.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혼자입니다. 술잔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진다. 술래의 몸도 천천히 기운다. 그녀의 얼굴에는 체념과 안도가 동시에 스쳐간다.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텅 빈 집 전체를 비춘다. 불 꺼진 창문들, 닫힌 문들, 그리고 혼자 쓰러져 있는 술래의 모습. 집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이 쓸쓸하게 울려 퍼진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막이 내린다. 따뜻했던 가정이 차가운 무덤이 되는 순간이다.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승리도 없는 씁쓸한 결말이다.